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 맞춤법 3장 11항 이번에도 두음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여러분 어제 하신 3장 10항은 요 연요뉴니 니은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여요유이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3장 11항은 연요 니은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랴려레료 리을로 시작하는 걸 야여예요 이렇게 바꾸는 두음 법칙이에요. 여러분 어제 했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자, 달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달력의 요 력자가 진짜 달력, 책력을 뜻하는 력자거든요. 요 력자랑 역사의 역자가 두 개가 똑같은 한자예요. 여러분 근데 달력은 첫 번째 음절이에요? 두 번째 음절이에요? 두 번째 음절이죠. 근데 요 력사의 력은 첫 번째 음절이야? 두 번째 음절이야? 첫 음절이지. 얘들아, 첫 음절에 오는 력은 어떻게 써야 돼? 역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역사가 맞는 거죠. 한류, 여러분 이 류자가 흐르다 류자예요. 한국을 좋아하는 흐름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옷, 요즘 막 세상에 흘러다니는 옷들 유행할 때 요 류자랑 요 류자가 두 개가 같은 류자다. 흐르다 류자다. 둘이 같아. 그러면 한류는 한류로 쓰는 게 맞지. 류행 이거 틀렸지. 어떻게 써야 돼요? 유행 이렇게 써야 돼요. 왜요? 얘는 첫 음절에 왔으니까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해야 돼요. 자, 혼례는 결혼을 올리는 그 예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먼저 신랑 신부 입장하고 인사하고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하객한테 인사하고 이런 거를 혼례라고 해요. 여러분 요 레자랑 예의를 갖추다, 예의 범절을 잘 지키다의 예자가 같은 예자예요. 그런데 얘는 이음절에 왔고 얘는 첫 번째 음절에 왔으니까 이거는 레의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 예의 이렇게 써야 돼. 마지막으로 선량하다, 착한 사람, 어질다 라는 뜻의 량자거든요. 어진 사람, 선량한 사람의 량자. 그 다음에 선량한 마음을 양심이라고 말하죠. 요 두 개 같은 량자예요. 그런데 양심이라고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돼? 양심이라고 써야 돼. 왜? 두음 법칙을 적용해야 되니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표음주의예요? 아니면 표의주의예요? 자, 발음이 똑같은지 확인하세요. 양심이라고 쓰고 양심이라고 읽죠. 발음이랑 표기가 똑같네. 똑같으니까 표음주의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번에는 3장 11항 다만항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다만 의존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얘들아 아까 10항에서도 의존명사 있었다 그지? 예시를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마을까지 몇 리나 남았니? 자, 얘들아 요 리가 문제인 거야. 리라는 거 길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쵸? 천리 간다, 만리 간다, 한반도 3천리다 뭐 이렇게 말할 때 리라는 걸 쓰는데 이제 띄어쓰기를 했어. 그러면 얘 이름절에 왔단 말이죠. 두음 법칙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두음 법칙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요. 걔가 그럴 리가 없다. 얘도 보면은 요 어절에서는 얘가 이름절이에요. 그런데 두음 법칙을 한 것처럼 보여? 안 한 것처럼 보여? 두음 법칙을 안 하는 거야. 얘들아, 혹시 어제쌤이 두음 법칙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 왜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몇 리나 남았니? 또는 그럴 리가 없다 할 때 요 리라는 거 혼자 써? 아니면 앞에 꼭 세트가 필요해? 앞에 꼭 세트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묶어서 생각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친구가 아니니까. 의존명사라는 것은 혼자 쓸 수 없어. 반드시 앞에 뭐가 온다고?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와요. 반드시 앞에 뭐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의존명사는 관형어랑 세트로 인식하기가 좋거든요. 첫 음절로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두음 법칙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확인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한글 맞춤법 3장 11항의
부침 4번, 부침 4번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부침 4번도 읽어보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는 뒷말 첫 소리가 니은, 리을로 소리 나더라도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데 얘들아 요거 너무 익숙하지? 어제도 나왔던 거죠? 접두사 더하기 어근 또는 어근 더하기 어근. 자 얘들아 접사 더하기 어근 하면 뭐야? 파생어. 어근 더하기 어근 하면 뭐야? 합성어. 이렇게 된다 그쵸? 자 여러분 그러면 뒷말이라는 거 여기서 뒷말이라는 거는 요거겠죠?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얘가 첫 소리가 니은 리을로 나더라도 두음법칙을 한대요. 여러분 두음법칙이라는 거는 이 단어에 1음절에 적용하는 거였어. 근데 뒤에 오는 말들이 1음절일 리가 없죠. 2음절이나 아니면 3음절일 수 있는데 얘네를 1음절처럼 두음법칙에 따라서 쓴대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역, 이용. 역으로 이용한다는 거야.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데 그걸 역 이용해서 내가 더 잘해버리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역이라는 말 따로 이용이라는 말 따로 이렇게 쓸 때 역이라는 말이 여기저기 막 다 붙나 봐요. 역 확산, 역 발상, 역 이용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접두사처럼 여기저기 다 붙는 역이라는 한자 뒤에 이용이라는 말이 붙어서 역이용이라는 파생어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요럴 때 리용이라는 말 1음절이야 1음절이 아니야? 1음절이 아니지. 그러면 두음법칙 안 해도 되지. 근데 이거 두음법칙 안 해도 되는데 하는 항목이에요. 두음법칙을 안 해도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써요?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써요. 왜요? 여러분 쌤이 어제 이거 왜라 그랬어? 이용이라는 말을 따로 우리가 많이 쓴단 말이야. 꼭 여기랑 붙였어? 아니야. 이용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써. 그러니까 이용이라는 요 뜻을 좀 더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역학도 마찬가지죠? 자, 역학이라는 말이 첫 음절이 아닌 곳에 왔어. 두 번째 음절에 왔어.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해, 얘들아? 열역학, 열역학. 요렇게 리을로 발음하거든요. 리을로 발음하더라도 우리가 력학이라고 쓰면 어려워요. 어떻게 쓰는 게 이해하기가 편해? 역학이라고 쓰는 게 이해하기가 편해. 그래서 두음법칙을 안 해도 되는데 해서 표기한다. 역학 이렇게 표기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한글맞춤법 3장 11항 부침 4번 한번 살펴볼까요? 똑같아 얘도.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부침 3이랑 똑같대. 얘들아 아까 부침 3이 뭐였어? 두음법칙을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였다. 그죠?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여관이 있어. 얘들아 요 려자가 뭐냐면 여행할 때 쓰는 그 려자야. 나그네 려자거든요. 나그네 려자. 여행으로 써야지 첫 음절이니까. 근데 서울여관 해버리는 순간 요거 몇 번째 음절에 왔어요? 3음절에 왔어요. 두음법칙 필요해요? 두음법칙 안 필요해요. 그런데 요 앞에 오는 말이 무슨 명사니까? 고유명사니까 고유명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서울여관이라는 말에는 서울여관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두음법칙을 안 해도 되지만 두음법칙을 했다는 거예요. 했어요. 자, 이번에는 신흥, 리발관 이런 거 봅시다. 여러분 이 두 발을 헤어를 관리한다의 그 리자예요. 여러분 관리의 요 리자를 보면은 첫 음절이 아니죠. 두 번째 음절이죠. 그래서 두음법칙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신흥 리발관 여기를 보면은 신흥이라는 앞에 고유명사가 왔어. 이발관 3음절이야. 그치? 두음법칙 할까 안 해도 될까? 두음법칙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얘들 우리가 신흥이라는 말 꼭 붙여서 써요? 아니면 이발관이라는 말을 따로 많이 써요?
이발관이라는 말 따로 많이 쓰죠. 여관이라는 말 따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첫 음절로 인식 많이 하나 봐요. 3음절 또는 3음절 이렇게 인식하기보다는 첫 음절로 인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래서 요거는 두음 법칙을 안 해도 되는데 마치 첫 음절인 것처럼 두음 법칙을 해서 표기한다는 거예요.